이번 시간에는 13.6절의 내용인 임펄스 응답과 컨볼루션과 관련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신호 중에 가장 간단한 신호를 어떤 시스템에 입력으로 넣었을 때 출력으로 나오는 신호를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신호 중에 가장 간단한 신호가 임펄스의 형태, 즉 t = 0에서 무한대의 값을 갖는 신호를 우리가 가정할 수 있고요. 이 신호를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h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시스템에 입력으로 넣었을 때 나타나는 응답. 즉, 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시간 타임 도메인에서는 ht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 ht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은 결국 이제 신호의 합성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신호의 합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의 합성을 우리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뭐 뒤에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과 관련된 이제 수식을 이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컨볼루션과 관련된 수식은 이제 인테그랄이 포함된, 뭐 다시 말하면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한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S 도메인 혹은 이제 프레 도메인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혹은 변환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컨볼루션의 형태가 아닌 단순 곱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되는 것이죠. 우리가 S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그 프레 도메인이라고 하는 프리퀀시 도메인을 우리가 도입하는 이유가, 혹은 이런 변환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신호의 합성이 인테그랄의 형태가 아닌, 다시 말하면 컨볼루션의 형태가 아닌 그냥 단순 곱의 형태로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전달 함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달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HS라고 이제 정의를 했었고요. 전달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초기 조건을 0으로 만든다라고 만든 후에 S 도메인에서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우리가 VI에 S라고 놓고 출력을 Vout에 S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입력을 델타 함수로 가정하겠습니다. 임펄스 응답을 구하기 위한 델타 함수로 가정한 이유는 가장 간단한 입력 함수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델타 t를 넣었을 때 출력을 우리가 ht로 볼 거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VIS 그리고 VOS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임펄스 응답인 H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뜻하는 것이 이제 각각 VOS와 VIS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정의한 것 자체가 입력분의 출력, S도메인에서의 입력분의 출력이 HS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것이 결국 HS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분모에 있는 델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결국은 1입니다. 그래서 h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결국은 hs라고 하는 전달 함수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입력 함수를 델타 t라고 하는 임펄스로 봤습니다. 임펄스로 봤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정의에 의해서, 전달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hs라고 하는 것에 입력을 곱하게 되면 VOS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조건이 이렇습니다. S도메인에서 정의된 함수여야 되고요. 모든 이니셜 컨디션이 0이라는 가정이 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VOS라고 하는 것이 HS 곱하기 1이 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지금 HS라고 하는 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HT로 보고, 그리고 지금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을 델타 함수를 대신 넣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델타 t로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타나는 HS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 HT라고 하는 것의 자, HT라고 하는 것이 임펄스 응답입니다. 임펄스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결국은 전달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구하냐면 이제 YT라고 하는 출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우리가 델타 T로 볼 거고요. 자, 그러면 YT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것에 이제 델타 T에 대한 임펄스 응답을 HT로 봤을 때 자, 이런 시스템에 자, X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델타 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HT라고 하는 출력이 나온다라는 것은 자, 이 HT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시스템을 우리가 정의하는 함수로 쓰인다라는 얘기고요. 자, 타임 도메인에서 XT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자,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 HT와의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컨볼루션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 되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가 다루었었던 그 컨볼루션과 관련된 이제 적분식이 여기에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S 도메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YS라고 하는 출력은 자, x의 s 값에 자, h의 s를 곱한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분으로 표현되어야 될 타임 도메인에서의 식이 우리가 s 도메인에서는 단순 곱으로 나타나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ys를 구했다라고 하면 자, ht라고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yt라고 하는 함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13.6절에서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13.13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읽어보면요. 자, 트랜스퍼 펑션, 즉 전달함수 HS를 구하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듯이 자, H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자, 인풋을 VS1으로 보고요. 아웃풋을 VL로 봤을 때 자, 출력 HT 혹은 이제 HS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숨어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요. 자, 전달 함수를 구하라는 것이 일단 문제에서의 요구 조건입니다. 자, 그럼 전달 함수를 구했으면 그것을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임펄스 응답인 HT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 HS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 타임 도메인에서 주어진 회로를 자, S 도메인 회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S 도메인에서의 입력분의 출력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HS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자, 전달 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 이니셜 컨디션이 0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우리 주어진 회로를 자, S 도메인 회로로 이제 변환한 것이 이제 오른쪽에 그려져 있고요. 자, 우리가 이니셜 컨디션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초기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변환했을 때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 혹은 이제 병렬로 연결된 전류원이 추가로 달려야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 2페러짜리 이제 커패시터가 그냥 2S분의 1로 그리고 18헨리짜리 인덕터가 18S로 그냥 변환된 이유가 자, 초기 조건이 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았지만 HS를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조건이 0이다라는 것을 항상 문제를 풀 때 유의하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VS1이라고 하는 입력이 있고요. VL이라고 하는 지금 출력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제에 제가 그려드렸듯이 자, V1이라고 하는 노드와 V2라고 하는 노드를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게, 자, VS1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V1이라고 하는 노드를 따로 이제 설정한 것입니다. 자, V1이라고 하는 노드에서 이제 전류가 모두 밖으로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V2라고 하는 노드에서도 전류가 모두 밖으로 나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라운드가 잡혀 있고요. 자, 그럼 V1에서
나가는 전류 3개를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를 우리가 1번이라고 보게 되면요. 자, 지금 V1S라고 표현된 이것이 지금 1번 전류에 해당됩니다. 자, R분의 VS1으로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전류를 2번으로 보겠습니다. 저항 1옴을 거쳐서 지나가는데, 자, 지금 이제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V1S-VS1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2번에 해당되는 전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3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3번 전류 같은 경우는 V1S-V2S를 1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래서 V1S-V2S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3번에 해당하는 전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노드인 V2 노드에서 이제 나가는 전류와 관련된 것이고요. 자, 색깔을 바꿔서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V2 노드로부터 왼쪽으로 나가는 전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1번으로 보게 되면요. 자, 18S라고 하는 임피던스고 지금 다른 쪽 끝이 0V이기 때문에 V2라고 하는 노드 전압을 우리가 18S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것이 지금 1번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가 지금 여기 사선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V2에서 V1을 빼고 그것을 1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텀이 지금 2번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3번은 지금 자, 2S분의 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2-VS1이라고 하는 전압을 자, 2S분의 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3번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이제 0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쓰여졌던 식과 두 번째로 쓰여졌던 식을 자,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있는 아래에 쓰여져 있는 식처럼 정리가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0이라고 하는 그라운드가 잡혀 있고, 다른 쪽 끝이 V2S라고 하는 노드 전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VL이라고 하는 전압이 결국은 V2와 같은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VLS가 결국은 V2S와 같은 값이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 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정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계산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이제 뒤에서 계속 계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쓰여졌던 식이 다시 쓰여진 것이고요. 자, 여기 지금 2번이라고 표현된 식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3을 곱하고, 자, 1번 식을 더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정리된 식을 다시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자, 방금 우리가 구했던 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V2S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VLS라고 하는 아웃풋과 관련된 식이 되는 것이고, 자, 인풋분의 아웃풋이기 때문에, 자, VS1S분의, 자, VLS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S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쓰여진 것처럼, 자, 6S분의 1 더하기 6S 플러스 2분의 6S 플러스 1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partial fraction expansion,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부분분수 전개법을 이용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으로 HS가 구해지게 됩니다. HS는 여기서 계산을 맞춰도 되고요. 여기까지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으로 인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자, HS를 구했으니까 지금 HT라고 하는 이제 임펄스 응답을 구해야 되죠. 자, 그리고 그 임펄스 응답은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뒤에 쓰여져 있는 이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형태의 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에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델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우리가 1이기 때문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여기 있는 것처럼 델타 t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자, 마이너스 6분의 t 곱하기 ut라고 하는 값이 자, ht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예제 13.14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4에서 보시면요. 지금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HS라고 하는 이제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에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마찬가지로 HT라고 하는 이제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조건으로서 지금 제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주어졌고, 자, 다른 이제 소스들은 이제 없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vi라고 하는 것이 입력이겠죠? 자, 입력 함수가 지금 3 곱하기 델타의 t-5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임펄스 응답은 임펄스 응답인데, 자, 시간에 대한 타임 시프트가 되어 있는 임펄스 응답에 자, 3이라고 하는 스케일링 팩터, 그러니까 웨이팅이 곱해져 있는 형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어찌 되었던, 자, 이 경우에도 임펄스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응답이, 자, 임펄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v 아웃이라고 하는 출력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 곱하기 뭐 코사인 뭐 7 곱하기 뭐 t-9의 형태로 이제 주어져 있죠. 자, 여기도 이제 타임 시프트, 자, t-9가 되었으니까 9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이제 포함된 것이고요. 자, 입력 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야 자, hs라고 하는 값이 주어지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hs라고 하는 값을 구해서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지금 ht를 구하게 됩니다. 자, 바로 구하지 않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컨볼루션의 형태로 구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자, 타임 도메인에서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제 S 도메인에서 구한 후에 다시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제 타임 도메인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자, 입력 함수가 지금 델타 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델타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1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용할 것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타임 시프트의 성질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t0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원래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0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곱해주면 됐었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v1s라고 하는 자, 입력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3이라고 하는 웨이팅 팩터 곱해지고 그리고 델타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자,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타임 시프트가 자, 여기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생략된 거겠죠. 타임 시프트가 이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5s라고 하는 값이 곱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자, v out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VOS를 구하려면 자, VOT라고 하는 것에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것이 지금 코사인의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이 자, x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18번에 해당되는 식이 더 우리가 유용하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주어진 표가 있었죠.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 관련된 주어진 표가 있었고, 자, 그 표가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코사인 나왔으니까 뭐 코사인으로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자, 문제 푸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18번에 있는 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80가 곱해진 코사인을 우리가 자, 어디선가 봤고 이게 익숙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지금 여기 코사인 오메가 t가 아닌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와 같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형태가 나오는 것이고, 자, 위에 쓰여진 이 식에 자, 오메가 이퀄 7 그리고 자, a 이퀄 4를 대입하게 되면 자, 우리가 원하는 자, VOS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메가 대신 7을 a 대신 4를 넣은 형태의 답을 구하면 이와 같고요. 자, HS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니셜 컨디션이 0이라고 되어 있고 입력분의 출력을 구하면 되죠. 자, S도메인에서의 입력분의 출력이기 때문에 자, 앞서 구한 VIS 그리고 방금 구한 VOS 값을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HS까지는 구했습니다. 자, 전달함수까지는 구했고, 이것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HT, 즉, 임펄스 응답을 구하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전달함수 HS가 여기 쓰여져 있고요. 자, 그것을 나타내는 식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임펄스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계산해서 임펄스 응답 HT를 구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식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할 때, 자, 우리가 테이블 12.2에 주어진 그 식들을 유심히 보고, 거기서 가장 유사하게 생긴 식을 골라서 우리가 뭐 그러고 난 후에는 이제 테이블 12.1에 있는 이제 프로퍼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 최종 답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식이 분모에 지금 s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49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exponential 마이너스 4s라는 식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8번 식이 가장 유사하게 생겼다라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8번 식에다가 우리가 a 대신에 4를 대입하고 오메가 대신에 7을 대입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지금, 여기 exponential 마이너스 a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 a 대신에 4, 오메가 대신에 7을 대입하게 되는 것이라서, exponential 마이너스 4t 곱하기 코사인, 자, 7t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exponential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4s라고 하는 값이 남게 됩니다. 자, 이 값은 우리가 타임 시프트로 해결을 할 수 있죠. 자, 플러스 4만큼의 죄송합니다. 4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있어서 지금 t-4라고 하는 항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상수항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앞에 웨이팅 팩터로서 곱해 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자, HT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그러니까 변환 표 혹은 이제 테이블을 이용한 변환 방법은 자, 굉장히 익숙해져야지만이 가장 적합한 그 시기 혹은 성질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닛 스텝 레스폰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닛 스텝 레스폰스라는 것은 자, 우리가 임펄스 리스폰스 혹은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자, 임펄스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도 자, 유닛 스텝 리스폰스라고 하는 것은 혹은 유닛 스텝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닛 스텝 함수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자, 이와 같은 자, 0으로 가다가 1로 바뀌는 이와 같은 계단 함수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쓰여져 있듯이 자, 뭐 임펄스 응답과 마찬가지로 이니셜 컨디션이 0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 모든 독립 전원들을 갖다가 0으로 혹은 이제 소스 킬링을 한 후에 이제 구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HT 대신에 자, 임펄스 응답을 우리가 HT로 쓰는 대신에 자, 지금 여기 있는 유닛 스텝 응답 같은 경우는 자, ST라고 우리가 이제 약속 기호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VIS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S분의 1로 쓰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VIT가 자, UT로 정의가 되는데 자,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S분의 1로 정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VIS가 S분의 1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자, VOS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S의 S가 되는 것인데 자, 지금 S 도메인에서 V1S 곱하기 HS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SS라고 하는 것은 지금 S분의 1 곱하기 HS로 정의가 되는데, 자, 우리가, 자, 델타 함수와 유닛 스텝 펑션 간에는 자, 미분 적분의 관계입니다. 자, 델타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유닛 스텝 펑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적분과 관련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로 마이너스부터 T까지의 H 타우로
h타우, d타우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ht라고 하는 것이 유닛 스텝 펑션의 자, 미분의 관계로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위에서 우리가 구한 이러한 뭐 관계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 미분적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자, 지금 ht에 대한 적분이죠. 적분이고, 적분식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경우에는 s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라고 해서,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예제 13.15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제 13.13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회로가 그려진 것이고요. 단지 이제 입력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입력을 우리가 유닛 스텝으로 넣었을 때 출력을 구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이제 HS 값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HS 값에 S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유닛 스텝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SS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고, 자, 그것을 우리가 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유닛 스텝 응답 ST는 자, 이와 같이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재에 설명된 컨볼루션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미 이제 컨버전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개념은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자,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합성곱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거기서 얘기하는 합성곱 친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컨버전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컨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이러한 아스테릭스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하게 되고, 자, xt와 자, ht의 지금 컨버전을 우리가 자,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x 타우 h의 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d 타우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x 타우와 ht-타우는 이제 서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 있어서요. 자, 이것을 뭐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x의 t-타우 곱하기 h 타우의 d 타우로 정의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자, 결국은 이제 신호 하나를 이제 뒤집은 상태에서 이제 곱을 하게 되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뒤집는 것이 편한, 자, 반전시키는 것이 편한 신호를 골라서, 지금 뒤집어 주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컨버루션이 쓰이는 경우가, 자, 시스템의 출력을 구할 때 쓰는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S 도메인이 아닌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자, 시스템의 출력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연산이고요. 자, 한 함수의 값을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함수의 값을 반전시키고 자, 이동시키면서 값을 곱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적분하는 형태로 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국은 자, 한 함수의 값을 반전시키고 자, xt나 혹은 act 둘 중 하나의 함수를 이제 반전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것을 이동시키면서 자, 값을 곱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시스템의 출력 값은 자, 현재뿐만 아니라 자, 이전의 입력 값들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이제 동영상에 나온 얘기죠. 자, 어떤 한 순간에서의 우리가 출력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영향을 미친 모든 값들을 고려해서 이제 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값과 현재의 값의 연산을 위해서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컨볼루션을 얘기할 때 우리가 yt라고 하는 것을 출력으로 보고 자, xt라고 하는 것을 입력으로 보고 자, 컨볼루션에 ht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정의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yt라고 하는 함수를 자, 뭐 인테그랄에 x 타우 h의 타우의 d 타우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ht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자, 시스템의 동작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시스템 함수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yt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는 자, xt와 ht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두 신호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결과 함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컨볼루션과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컨볼루션보다는 이게 굉장히 이제 요약되어서 쓰여져 있는 것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컨볼루션이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회로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과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제 내년 1학기 때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자, 지금 배우는 것이 컨볼루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볼루션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를 같이 보면요. 자,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타임 도메인에서 이루어지는 신호의 합성입니다. 자, 그리고 자, 입력, 출력, 그리고 자,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 자,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와 자,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신호의 합성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DT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자, FT와 자, GT라고 하는 두 신호의 합성으로 보겠습니다.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합성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컨볼루션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F타우 곱하기 G의 T-타우 곱하기 D타우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자, 지금 FT가 0이고 GT가 0인 자, t가 0보다 작을 때, 자, ft가 0이고 gt가 0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그 이전의 값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적분 구간이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바뀌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여기서 뜻하는 이것이, 자, 회로가 켜지기 전인 그러니까 t = 0에서 우리가 회로를 관측하기 시작했고요. 그것보다 이제 이전 시간에는 회로의 응답이 혹은 입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있고 그래서 회로 해석과 관련해서만 특수하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분의 구간을 컨볼루션을 구하는 데 있어서의 적분의 구간을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 타임 도메인에서 ft와 g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아래쪽에 뭐 복잡한 형태로 뭐 유도 과정이 쓰여져 있는데, 자, 결론은 이겁니다. 자, 타임 도메인에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DT라고 하는 자, 합성된 신호를 얻기 위해서 FT와 GT의 자, 컨볼루션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적분식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S도메인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ds라고 하는 합성된 신호의 S도메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fs라고 하는 것과 gs라고 하는 신호의 곱으로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중간 과정이 쓰여져 있는데, 이 중간 과정은, 자, 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관계식은, 다시 말하면 이 결과는 반드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된 것이 여기 있는 이 식이고요. 자, 결국은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자, ft와 gt의 컨볼루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fs와 gs의 곱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관계식들을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하는 것을 보면요. 자, 지금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에 대한 자, f타우, g의 t-타우에 대한 식이 결국은 여기 있는 dt에 대한 식이 되겠죠. 자, dt에 대한 식을 우리가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곱해서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인테그랄을 하는, 적분을 하는 이것이 결국은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에 의해서 나온 식이 되는 것이고요. 자, dt와 지금 d타우를 서로 이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순서를 바꾼 후에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지금 exponential 마이너스 st를 자, 이와 같이 바꿉니다. exponential 마이너스 s 여기를 좀 지우고 다시 쓰게 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s의
자, 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타우로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t 마이너스 타우를 우리가 적당히 치환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gs와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타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f 타우와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타우 간에 지금 주어진 이 식이 결국은 자, f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fs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식인데 자,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것은 LTI 시스템을 다뤘었죠. 자, LT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근데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대한 개념은 여기서 나오진 않는데, 자, 시간에 대해서 이 함수값이, 그러니까 시스템을 나타내는 함수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푸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측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건 역시도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선형회로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선형회로에서의 이제 컨볼루션과 관련된 얘기이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의 컨볼루션으로 구해야 되는 VOT라고 하는 함수가 우리가 자, S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 곱으로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VOT를 구할 때 지금 여기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것 같은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구할 것이냐, 아니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HS 곱하기 VIS를 그냥 단순 곱으로 구한 후에 자, 다시 말하면 VOS를 구한 후에 이것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구할 것이냐의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결론은 자, S 도메인으로 치환한 후에 우리가 VOS를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VOT를 구하는 것이 조금 더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컨볼루션의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컨볼루션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3.17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지금 VI라고 하는 입력이 있고, 자, HT라고 하는 지금, 자, 여기 HT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이것이 임펄스 응답이죠. 자, 임펄스 응답이 있는데, 결국은 이 임펄스 응답이 나타내는 것이, 자, 주어진 어떤 회로 혹은 이제 시스템의 함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동작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를 타임 도메인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VI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을 때, 자, HT라고 하는 시스템을 거쳤을 때 나오는 출력을 구하라는 것이,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컨볼루션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이제 출력을 구하라는 것이고, VI라는 입력이 HT라고 하는 시스템에 이제 들어갔을 때 나오는 아웃풋, 즉 출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VI라고 하는 지금 입력 신호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자, 시스템 펑션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VOT라고 하는 출력 신호는 우리가 컨볼루션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 자, 여기서 VI나 혹은 HT 중에 하나를 뒤집어 준 후에요. 자, 시간에 대해서 반전시켜 주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반전시켜 준 후에 그것을 쉬프트 시키면서 우리가 인테그랄, 적분을 하는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을 뒤집어 주는 게 더 편하냐는 건데, 자, 뭐 생긴 모양 자체가 여기 있는 이 VI를 뒤집어 주는 것이 편하겠죠. 자, 시간에 대해서, 자, Y축에 대해서 뒤집어 준 후에 이것을 이제 쉬프트 시켜 가면서 HT와 겹치는 부분에서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VI의 T-타우, 자, 타우가 기준인 것이고요. 지금 마이너스 타우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VIT를 자, 타우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타우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자, 이것을 시간 t에 대해서 자, 타우 말고 시간 t에 대해서 이제 쉬프트 시켜주는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었던 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컨볼루션에 대한 식이었던 VOT라고 하는 출력은,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VI의 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자, H 타우의 D 타우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있는 자 vi의 t-타우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럼 vi의 t-타우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f1t라고 하는 함수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자 t 대신에 이제 타우로 된 함수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 t로 써 있던 자리에 자 타우가 대신해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타우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자 F1의 타우였던 것이 F1의 마이너스 타우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타우로 바꾸는 과정은 자, 시간에 대한 축, 즉 Y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전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형태로 그려져 있던 그림이 자, Y축 대칭이 되면서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마이너스 타우에 대한 함수에다가 지금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금 t에 대한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자, 타우라는 시간축에서 t만큼 지금 쉬프트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F2T 같은 경우도 옆에 쓰여져 있는 F2의 T 같은 경우도 자,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 F2의 T-타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자, 둘 중에 뒤집어주기 편한 것을 우리가 반전시켜서 쉬프트 시켜준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저보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지금 이 경우, 자, F1의 t를 시간에 대해서 반전시켜주고, 이제 쉬프트 시키는 것을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F1t와 F2t의 이제 컨볼루션, 즉,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이제 신호의 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F1의 신호를 반전시킨 후에 이제 쉬프트 시키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F1의 T1-타우라는 이제 뭐 T1 시간에서의 지금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때에 나타나는 자, 이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 자,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F2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와 같은 넓이를 나타내게 되고, 자, 이것을 이제 뭐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 자, 지금 이와 같이 뭐 t1 시간에서 여기를 지나고, 물론 이 사이의 시간도 이제 존재하는 것인데, 뭐 t2 시간에서 이렇게 지나고, t3 시간에서 이렇게 지나고, 뭐 이것을 이어서 이와 같은 뭐 그래프의 형태를 그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요. 자, 지금 이제 F1의 T-타우의 F2 타우를 계산하던 아니면 F1 타우의 F2의 T-타우를 계산하던 자, 그 결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여기 문제에서의 예제 자체는 자, F1에 대한 신호를 뭐 반전시켜주고 쉬프트 시키면서 구했지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F2t를 갖다가 F2t의 신호를 반전시켜주고 쉬프트 시키는 게 더 편하다고 한다면 자, F2를 반전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전시키고 쉬프트 시키기 편한 신호를 반전시켜서 곱하고 그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예제 13.17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T라고 하는 것의 신호가 이와 같이 그려져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VI의 타우로 바꿔줘야겠죠. 자, VI의 타우로 바꿔주는 것은 자, 뭐 1에서 3이라는 이건 동일하고 자, 여기가 타우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VI의 마이너스 타우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VI의 마이너스 타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로 자,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vi의 t-타우를 계산하려면 자, 지금 이제 t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자, t만큼 우리가 쉬프트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요. vi의 t-타우는 자, 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보고 자, 여기에 플러스 t, 여기에도 플러스 t를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 값에 따라서 이 위치가 달라지는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vi에 마이너스 타우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h 타우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의 구간 동안만 이 사각형이
존재하고, 지금 삼각형 같은 경우는 0에서 4의 구간 사이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첫 번째로 그려진 이 그림에서는 자, 두 개의 도형이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경우는 겹치는 구간이 없고, 그래서 VOT 값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게 두 번째 경우라고 보고요. 자, 이 두 번째 경우를 보시면, 자, 이제 t만큼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끝이 t-3이 되고요. 오른쪽 끝이 t-1이 되는데, 자, 이 t-1이, 자, 여기 있는 요 0의 값에 다가가고 있지만, 만나고 이제 넘어서기 전까지는 그 넓이는 계속 0을 유지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t-1이,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 대해서는 VOT 값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t-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다시 말하면, t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VOT 값이 0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경우를 보시게 되면, 자, t-1이 지금 0을 넘어서고, 이제 4보다는, 죄송합니다. t-1이 0을 넘어서고, 자, t-3은 0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경우는 t-1이, 자,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t-3이, 자, 지금 0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t 값이 1보다 크고요. 그리고 자, 3보다는 작은 구간에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쓰여져 있는 이 구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 경우에는 지금 겹치는 구간이 지금, 자, 여기 0부터 t-1까지의 구간 동안 겹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곱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죠. 자, 곱을 계산하는데 지금 이 사각형의 높이는 아까 1이었습니다. 자, 1 곱하기 지금 이 삼각형에 해당되는 함수 값을 곱하는 것이니까, 자, h타우에 대한 것을 곱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h타우는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밑변의 길이도 t-1이고, 높이도 t-1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자, 2분의 1의, 자, t-1의 전체의 제곱을 우리가 VOT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네 번째 경우입니다. 자, 네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경우를 보시면,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자, t-3이 0보다,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지고요. t-1은 0보다 큰 거는 마찬가지인데, 4보다는 왼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t-3이, 자, 0보다 커야 되고요. t-1이, 자, 4보다 작은 구간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지금 등호는 어느 쪽에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한 점이기 때문에요. 크게 이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등호는 어느 쪽에 붙어도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구간이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자, 지금 이 사각형 자체가 완전히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긴 모양 자체가,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형태, 자, 사다리꼴의 형태이죠. 자, 사다리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밑변이 t-1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요. 자, 지금 이와 같은 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자, 여기를 밑변으로 보게 되면 이게 t-1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여기를 이제 윗변으로 보게 되면 t-3, 높이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2의 높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사각형의 폭이 2입니다. 그래서 2의 높이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VOT라고 하는 것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 다섯 번째 경우와 여섯 번째 경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있는 이제 다섯 번째 경우와 이제 여섯 번째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우는 지금 t-1이, 자, 4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t-3은 자, 0과 4 사이에 있는 경우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t-3이 지금 4보다 작고요. 그리고 t-1이 4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서 자, 구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 경우도 지금 여기 있는 이 윗변의 길이가 t-3에 해당되고 자, 여기가 t-3에 해당되고 자, 여기 밑에 변이라고 하는 곳의 길이는 지금 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가 지금 4 마이너스의 t-3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뭐 앞에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이와 같은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밑변 더하기 윗변 을 2분의 1을 곱해주고 그리고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구한 이 방법 자체는 자, 전체 삼각형에서 자, 이와 같은 전체 삼각형에서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경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 t-3이 이제 4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혀 겹치는 구간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자, t 값이 자, t-3이 자, 4보다 큰 경우이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t 값이 7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 그 경우에는 자, VOT라고 하는 것이 0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컨볼루션을 계산할 때, 자, 여기 우리가 VOT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자, VI의 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H 타우의 D 타우를 자, 적분을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적분을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는데 그것이 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와 같은 그림을 가정하고 이제 구간을 나누어서 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형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그 도형을 쉬프트 시켜가면서 둘 사이의 곱을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차피 계산에 대한 차이이고 개념은 동일하니까요. 자, 여기 13.17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컨볼루션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좀 응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13.16을 같이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3.16을 보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V2T라고 하는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V2T라고 하는 값은 여기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VST라고 하는 입력이 주어진 것이 여기 이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HS라고 하는 전달함수를 우리가 S도메인에서 구한 후에 그것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지금 HT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HT를 이용해서, 즉, 임펄스 응답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이제 V2T를 구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의 이제 풀이 방법이고요. 자, 지금 여기 HS를 구하는 방법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라고 하는 입력이 들어갔고요. 자, 물론 이것을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S 도메인을 치환해야겠죠. 그래서 VS의 S로 이제 바꿔줬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저항들 같은 경우에는 뭐 5와 3으로 그냥 써주면 되고요. 자, 지금 여기 커패시터만 우리가 SC분의 1로 바꿔 써야 되죠. 그래서 커패시터의 경우에만 지금 S분의 15로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S도메인 회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V2T를 V2S로 썼을 때, 자, V2S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여기 3옴과 15분의 1페럿이 서로 병렬 연결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병렬 연결된 뭐 G1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임피던스로 본다라고 하면, 자, VS라고 하는 전압이 입력으로 들어가서 5옴과 G1이라고 하는 자, O와 G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에 나눠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으로 풀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G1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뭐 병렬 연결로 된 임피던스의 합성 공식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여기 있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빨간 네모로 그려놓은 여기의 값과 같이 나타나게 되고
자, 이것을 우리가 자,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HS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VS분의 V2 값이 되는 것이고 자, 지금 이와 같이 S 플러스 8분의 3으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H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이 3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8t로 나타내지게 되고요. 자, 그럼 v2t라고 하는 값은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h의 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vs 타우 d 타우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입력 신호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반전시키고 이제 시프트 시키는 형태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ht-타우라고 하는 값을 h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을 시간에 대해서 반전시키고 이제 시프트 시키는 것으로 이제 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려진 이 신호는 자, 뭐 정확하게 그려진 건 아니고요.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이제 신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반전시키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 끝의 값이 자, 이제 t의 t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자, 여기 지금 그려진 것이 h의 마이너스 타우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것이고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계산하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이 끝이 t인 신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신호가 이렇게 이제 쉬프트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t 값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t라고 하는 값이 지금 이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그러니까 두 개의 곱이 자, 이 구간 안에서만 곱이 계산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2를 넘어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 여기 전체 구간에서 0부터 2 사이의 구간에 대해서 그 적분을 계산해 주면 곱에 대한 적분을 계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0부터 2의 구간에 대해서 전체를 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경우는 이제 t가 2보다 큰 경우입니다. 지금 보라색으로 그려진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0부터 2 사이의 구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넓이가 아니라 이 곱에 대한 적분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경우에 관련해서 지금 계산을 한 것이고요. 뭐 계산이 약간 복잡하다 뿐이지 뭐 계산 과정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 그 세부적인 계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3장과 관련된 내용은 이 13.16 문제를 끝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4장의 내용을 이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